자, 이제 중국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중국이랑 미국이 하도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황이 좀 어떤 건지 체크해 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오늘 주신 제목을 보니까 최악의 시기는 통과하고 있다. 아무래도 내부적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우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8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좀 무섭게 조정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증시가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 논란이 되었었던 부동산 디벨로퍼인 컨트리 가든이 유예 기간 내 달러채 이제 상환에 성공을 했고,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환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는 좀 모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디폴트 우려가 소폭 진정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 주가가 80% 이상, 컨트리 가든은 2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 급등에 기여를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측면에서도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최근 정부가 이제 외환 지급 준비율을 8%에서 6% 인하하면서 위안화 강화에 본격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시장에서 계속 기대했었던 증권거래세를 15년 만에 절반으로 인하한 점 역시도 투자 심리 개선에 좀 기여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된 점 역시도 최근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까지는 부동산, 철강 같은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이 성숙인 점을 감안하면은 중국 경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세부 조정을 하면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걸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중국이 기존에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었더라면 지난 7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는 이제 규제에서 완화로 공식적으로 좀 전환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이제 모기지 금리를 인하를 하고 LTV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특히 이제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이러한 일선 도시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제 과거 부동산 대출 이력과 상관없이 지금 무주택자라면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상하이, 베이징 같은 이러한 대도시에서도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도시에서도 이제 주택 구매 제한까지 철폐될 수 있다. 이러한 루머까지 확산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는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중국의 주요 매체인 증권시보에 따르면 주택 구매 제한, 대출 제한, 전매 제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일 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 상황에는 좀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 투자가 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제 3천억 위안, 하나로 약 55조 원에 가까운 이러한 반도체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 재정부가 전체 펀드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위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3천억 위안의 규모는 이제 지난 2014년과 2019년에 조성했었던 1387억 위안, 2천억 위안 규모의 반도체 펀드의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 특히 뭐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제재가 좀 강화되고는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독자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년 3월에는 중국에서 이제 중앙정부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
중앙정부 양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제 31개 지방정부에서 미리 각자만의 양회를 따로 개최를 합니다. 이 31개 지방정부들의 올해 정부 업무 계획을 하나하나 다 보면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첨단 산업, 특히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육성 의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서방 국가들의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는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전부터 반도체 국산화, 기술 자립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부동산과 반도체 부분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수출입 지표가 발표인데 상으로는 수출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9일에는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돈유 가격이 좀 소폭 반등을 해서 CPI는 다시 한번 플러스로 재전환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사실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이제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가 전월에 이어서 반등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런 지표들까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셨습니다.